어, 무언가를 도전하고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살잖아요. 어, 또 그게 명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람이. 다 각자의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숱한 과정은 기본이고, 때로는 뭐 풀리지 않는 무언가에 지치기도 하고요. 다음이 뭔가 두렵기도 하고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고비 한 고비, 한 걸음 걸음을 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죠. 그게 어떤 자기 성장이 됐든 성과가 났든 간에. 어, 인간은, 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행운이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러한 뭔가 뭐 묵직함, 마음의 무거움, 뭐 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불편한 거, 좀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하죠. 그럼 풀리지 않는 다음에 대한 뭔가 어, 미스테리함. 음? 인간은 오히려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풀리면 인간은 풀리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럼 안주하게 됩니다. 마치 이거와 같죠.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돈도 벌고 충분히 먹고 살기도 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뭔가 그냥 갖춰진 것 같은데 행복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가 갖춰진 것 같은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기계처럼 돈만 벌고 왔다 갔다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캠핑을 가고 가족끼리 아니면 지인들 만나서 가족 모임을 하고 뭐 운동 동호회 모임을 가도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풀림은 없습니다. 음? 그럼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풀리지 않으면 목적성이 강하고 목표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게 엄청난 행운이자 기회이자 축복이죠. 왜냐면 풀리면 거기서 안주하기 때문에. 음. 짧은 영상도 좀 촬영을 해서 올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트라이를 해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삶의 목적과 목표성이 분명히 있으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 안에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공허함이 있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든 글을 써서든 산책하면서 뭐 신앙이 없어도 기도를 하든 그죠?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신에게 또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믿을 신 스스로자 믿을 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공허함에 대해서 그 풀리지 않는 걸 그리고 또는 명확히 지금 주어진 사람들 명확히 자기가 내가 이걸 해야 돼. 근데 대부분 그런 거는 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물론 소소한 행복도 있고 그 가치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존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만 혼자 자기 가족만 잘 사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거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자기가 더 행복으로 돌아오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야 우리야 나야 나야 이렇게만 감싸고 있으면 한계는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들지 마시고 괜히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고만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큰 목표가 있으면 어, 정말 일만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아까 풀리지 않는 답답함, 묵직함 있죠. 이게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메시지라든지 모든 환경적인 거, 상황적인 거, 주어지는 것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때라는 게 있다는 것도 그게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뭐 사주 명리학에서도 말하지 않나요?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억지로.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억지로 해야지 그 다음이 있거든요. 억지로 해봐야 다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르게 알아요. 그 영역이 달라요. 근데 무조건
이게 제가 한번 일부러 재미삼아 그 점괘 같은 거죠. 그 사주 명리학 그 하는 뭐 타로 같은 거 하는 그런 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분 몸이 여자분인데 이렇게 막 비대해요. 이렇게 그냥 숨도 헐떡헐떡 거리세요. 그래놓고 자신은 음? 억지로 안 해요. 나는 억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해 보이는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여자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듯이 또는 때로는 억지로 지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리 싸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막 몸이 녹초가 되고 힘들고 집에 오면 그냥 뻗어버려요. 근데 진짜 큰 목표가 있는 사람, 목적성이 있는 사람은 그게 기쁘다니까요. 잠을 제가 어, 내과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의학적이든 건강의학적이든 8시간, 7시간 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4시간, 5시간만 자도 기쁘다니까요. 힘들어요, 막. 근데 지금 좀 내성이 생겨서 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너무 피곤할 때 낮잠을 조금 자긴 하는데 그땐 좀 달콤하긴 하죠. 근데 진짜 몰입을 제대로 제가 그래서 이런 작은 자기 것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목적성과 삶의 의미와 목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예를 들면 돈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게 놀아야 크게 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책 황동문 교수의 몰입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선잠 같은 거 제가 그 단어가 예전에 읽어서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알파파라는 그런 뇌 주파인가요? 하여튼 그 상태 이게 약간 선잠식으로 깊은 잠인 듯 깊은 잠이 아닌 듯 그렇게 자고도 4-5시간 자고도 지치는 줄 모르고 기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또 그 보통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까? 뇌를 엄청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뇌가 음, 몸의 퍼센테이지로는 뭐 몇 프로죠? 굉장히 10%대 이하거든요. 이 무게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7%인가요? 하여튼 무게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꽤 무겁게 들긴 했어요. 뇌 자체가. 근데 얘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의 뭐 쓸 때는 70%? 그러니까 그만큼 얘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앉아서 가만히 연구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을 텐데 몸 쓰는 것만큼이나 힘든 게 이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4시간, 5시간 선잠 자고도 가서 물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좀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몰입하는 것처럼 어떤 일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고 해결해야 될 때 성과를 내야 될 때 이게 진짜 몰입을 엄청 하게 되잖아요. 어? 마감 기한에 닥쳤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거고 초월적이고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게 잘 수는 없겠죠. 저도 지금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때는 초반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은 4-5시간 자고도 좀 괜찮긴 해요. 이게 근데 무조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것만 싸매고 자기만 행복해야 돼, 자기만 돈 벌어야 돼,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만의 주어진 게 있거든요. 큰 목적성과 의미성을 발견해 나가면서 가면 자기 가족도 잘 부양을 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가 더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빌드업이나 그 그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음?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풀리지 않는 게 더 기쁨이고 자기가 행운이라고 인지하게 되고 축복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뭔가 그런 단계?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저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세계에 넘어서 어,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자기만의 표상을 가지고 그냥 뭔지 모를 것을 가지고 묵묵히 가고 있다. 저도 요즘에 그 관련 일론 머스크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좀 두꺼운 책이 그런 책을 요즘에 좀 읽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라이잖아요. 미친놈이잖아요. 어. 근데 그 사람이 돈만 벌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젊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남아공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캐나다로 넘어왔다 다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왜냐면 좀 큰 무대에서 놀려고 어릴 때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10대 고등학교 때 왔거든요. 캐나다 돈이 없어서 미국으로 바로 못 갔어요. 미국이 큰 무대인 건 알았지만
근데 캐나다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온 케이스인데, 그때는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 가끔 뭐 주식으로 장난질 쳐서 뭐 좀 이렇게 뭐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 음? 자기가 큰 일을 하려면 좀 과정 중에 좀 희생도 필요하긴 하죠.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좀 그런 주의가 아니긴 해요. 저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근데 좀 어떤 면에선 이해가 가요. 음? 세상에 조금 잘못된 거는 분명히 얘기하는 편이고, 자신의 아들이 사춘기 때 뭐 그런 정신의학적 이유로 뭐 성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맞고 지금은 아예 트랜스젠더가 됐죠. 남자 아까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금은 예전엔 트럼프를 좀 지지하지 않다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도 보이고, 어, 그럼 그 일론 머스크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약간 빌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자기가 지고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목적성이 분명히 타당하고 공익적인 것도 있고, 뭐 그 어렸을 때 어, 자,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또 짧은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나눌게요. 어렸을 때 공상과학 소설이나 뭐 아버지 그 회사의 뒤편에 있는 책장에 백과사전 이렇게 두 세트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또 뭐, 어, 근데 항상 어떤 친구나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 친구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도 그 책방에 서재 같은 곳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소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MBTI로 치면은 F보다는 T예요, 이 사람은. 저는 MBTI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 쉬운 예로 예를 들자면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항상 외톨이가 되고 거친 남아공에서 살아남았어야 돼요. 항상 약간 살인 같은 것들이 막 그냥 눈앞에서 벌어져요. 그런 리얼한 그 생활 환경, 삶의 환경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맞기도 하고요. 맞아서 막 전투적이거나 이런 성향이 있는 건 아닌데 남성 호르몬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몸을 보면. 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무력도 써서 이겨보고, 야생 같은 그 남아공에서 인간 생존 본능 본성, 그걸 깨워서, 그걸 스스로 깨워서, 음? 그런 아이가 공상과학 소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최면이고 무의식이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뭘, 그래서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좀 뭔가 좀 특이하고 탁월했던 것 같아요. 좀 탁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공상과학 소설을 보고 지금 인류를 구한다고, 뭔가 우주, 화성으로의 이주, 민간인 우주 여행, 어? 전기차 테슬라도 거기서 쓸 수 있는 차들을 만든 거고, 거기가 이제 뭐 화석 연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로 써야 되니까 그 좀 튼튼한 차를 만들고, 그런 빌드업.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색이 있을 거예요. 풀리지 않아도 굉장히 하드워커잖아요. 워커홀릭을 넘어서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거북목이 막 이래요. 근데 굉장히 영감이 되고 존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그 사람은 뭐 과학 같은 거를 다루고, 예전에는 뭐 페이팔 이제 그거로 처음에 초기 자본을 많이 어, 회사를 넘기면서 돈을 많이, 자본금을 얻었죠. 그걸로 또 이제 사업을 해나가고, 지금의 이제 X나, 그죠? 뭐 스페이스 X인가요? 그 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그죠? 우주 산업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업, 전기 자동차 사업하고, 그죠? 그다음에 트위터 인수해서 X도 하고, 이제 이 정도 제가 지금은 알고 있어요. 더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건강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잘 안 하고, 어,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일부 더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한 4-5시간 자고. 어. 단단히 좀 미쳐 있는 거죠. 체면에 있고. 때론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뭐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것보다 놀아야죠. 당연히 놀고 쉬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서 뭐 와인 한 잔 할 수 있고, 가볍게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좋은 술 마실 수 있고, 그죠? 응? 그 사람은
풀리지 않아도 매일매일이 그냥 사실은 나름의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만의 일, 그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최근에는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미션화가 돼서 스스로 챌린지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지만 꽤 정신을 차리고 좀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상황이 그렇게 주어진 사람이 있고요. 안 되면은 저같이 주변에 아무도 뭐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없다면 책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계속 자기 몸 관리하면서 마음 관리, 심리 관리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 극단적인 예로 불편하지만 전해볼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메모 많이 활용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라서 쓰기도 하고요, 6필로. 항상 나누는 얘기죠. 전자책 많이 보고요. 음. 가끔 놀고 싶을 때 유튜브 보거나 쿠팡에서 뭐 이렇게 영화해서 외국 영화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놀 때도 좀 영어 공부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좀 위험한 거는 물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퇴근하고 이게 번아웃 같은 게 오잖아요. 막 이게 좀 약간 이완도 필요하고 몸과 뇌에 이완이 필요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그것만 한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그 이슈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하셔야지. 한 번에 안 되지만 잡아가면서.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풀리지 않아도 더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음, 같이 가죠. 같이 가죠. 저도 계속 꾸준히 지금 영상이 진짜 조회수 1도 안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하면 다 거기에 이유와 목적,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그냥 저는 어떤 자기만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건데, 음,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면은 당연히 다른 거고요. 조회수 1도 안 나와도 돼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산책하면서 혼잣말도 많이 해요. 왜냐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하면 뇌 자극이 다르거든요. 전뇌 자극부터 뇌 영역들을 다 쓰는 것들이 달라서 일부러 이렇게 대신에 사람을 잘 봐야죠. 미친놈처럼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뭐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이제 의식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다 기운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 산책할 때도 이렇게 사람 없는 거 확인하면 좀 이렇게 입으로 아웃풋을 해요. 다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죠. 자기만의 것을. 음. 영상 누군가는 보고 같이 재밌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너무나 재밌는 거고요. 너무 스마트폰에 거기에 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웹툰, 쇼핑, 서핑, 웹서핑, 뭐 영상, 어? 게임 너무 해도 되는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한다고 뭐 풀려요?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가끔 조금씩 해야죠. 통제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근데 그것만 했을 때 풀리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지칠걸요. 잠 또 못 자요. 응? 전자파, 응?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시신경 건드리는 거. 시신경보다 뇌신경 다 건드리고. 자극돼가지고 잠 못 자요. 선순환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악순환입니다.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와 적절성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네.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꼭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착해서 그래요? 저 누구보다 나쁠 땐 나쁠걸요? 필요하다면 그게 정말 그 순간에 좀 악은 악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전 누구보다 강해요. 응?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했는데 그 못지 않을 거예요. 조금 약간 여담이지만 목숨 건 사람은 그런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좋은 본질적 도움과 가치를 드리려고 해요. 의미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웃기고 떠들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머와 개그 그런 것도 보시고. 하지만 때론 균형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고. 저도 가끔은 또 틀을 깨서 노력할게요. 좀 약간 제가 좀 웃긴 놈이거든요. 음? 할 수 있을 땐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전하는 거고. 어, 그런 도움을 서로 나누고 결국 그게 누가 행복한 거죠? 제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제가 이렇게 아웃풋을 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 노력하고 제 일들을 또 성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